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ECM 본부장 김준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내년 IPO 시장 전망 및 최근 동향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IPO 시장의 전반적인 아웃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단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수급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소소하게 여러 가지 상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IPO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그다음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주식 시장부터 짧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코비드와 관련된 이제 확진자, 사망자, 그다음에 이제 백신 출시 시점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이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공포 심리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시장도 크게 어떤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추이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유동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공포 심리가 전혀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고객 예탁금은 60조 원을 넘어서는 이 양호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양쪽 개인 투자 자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경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 잠깐 한 4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크게 한번 후퇴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안정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런 공포 심리가 완화되는 것이 실물 경제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과거는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한 유동성 확대 이것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주요 경제권에서 재정도 확대가 되면서 어떤 이제 유동성 공급 확대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항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최근 한 2,700, 800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방은 제한적인 가운데 완만한 상승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IPO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글자가 너무 작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올해 5월 이후에 특히 SK바이오팜의 IPO 이후에 어떤 수요 예측 결과를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한 4월 말까지는 극도로 안 좋았었는데요. 한 7개 기업이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다가 7개 기업 전체가 다 수요 예측에서 실패하면서 공모를 철회했던 이런 사례가 있는 데 비해서 5월 이후에는 대부분 수요 예측을 하면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호한 흐름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그럼 내년에도 이제 IPO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018년과 2019년 보면 각각 한 2조 원에서 3조 원대
뭐 요 정도 이 공모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그 추산으로는 약 한 6조 원 이상 그 시장을 올해 형성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년에는 그것을 이제 훨씬 더 뛰어넘어서 뭐 이 그 1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 아주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2017년에 약 한 그 8조 원 정도 이 공모 시장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전을 보면 뭐 한 2010년경에 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상장하던데 한 10조 원 정도 공모 규모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내년에 예상되는 수준은 이제 뭐 이 역사상 가장 많은 공모 금액이 이제 뭐 내년에 시장에서 조달이 될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 아래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제 뭐 회사들이 다 내년에 이제 뭐 상장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10페이지 오른쪽 테이블에 좀 정리가 돼 있는데 뭐 가장 빠르게는 내년 1분기 중에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상장 심사를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이외에 뭐 SD 바이오센서, SK IET 뭐 이런 회사들이 1분기 중에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공모 금액은 각각 다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가장 큰 딜이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두 개의 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두 개의 딜이 각각 공모 금액을 보면 이제 이 9,5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따라서 내년에는 1분기에만 올해 이 그 뭐 조단위 가까운 빅딜을 그래서 이제 조달했던 금액 이상이 1분기 중에 이제 뭐 조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그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빠져 있지만 그 카카오뱅크도 내년에 이제 뭐 조달을 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이상을 공모하는 회사가 이제 한 8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직 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되는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에 IPO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회사 단독으로 뭐 한 10조 원까지도 공모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각별히 이제 뭐 이 수급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 이 주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그 상장하는 회사들의 상장 직후에 이제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수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시장에서 공모 금액 1조 원을 그 조달한 회사의 주가가 뭐 상장하고 나서 뭐 주가가 한 100%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그 주식 시장의 IPO 시장에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그냥 순증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그 주가가 한 50% 하락했다. 그럼 5천억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에 이제 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대체로 빅딜을 기록한 이 회사들의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서는 이제 뭐 상당히 높은 편에서 높은 측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제 연간으로 공모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청약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이게 된다는 점을 이제 뭐 이 그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조 원을 공모한 그 IPO에서 기관 배정 분량이 한 6천억 정도 됐었고 그 중에서 50%가 3개월 내지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걸게 되면 그러면 한 3천억 정도의 이 기관 투자자 자금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이렇게 묶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빅딜들이 연이어서 나올 때에는 이제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이는 자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그 청약과 관련해서 그 일반 청약자의 배정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는 점이 내년 IPO 시장에서의 이제 뭐 달라지는 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 그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과 같이 20%가 배정이 되는 가운데 그 하이힐드 펀드가 기존에는 10%를 물량을 배정을 받아갔었는데 올해 말에 원래는 이제 하이힐드 펀드가 일몰이 됩니다. 근데 일몰을 조금 연장해 주는 대신 하이힐드 펀드에 배정되던 10% 중에서 5%를 일반 청약자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그 혹시 우리사주 조합에서 미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5%까지 또 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의 이 배정 비율이 30%로 이제 확대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일반 청약자들이 이제 뭐 참여하고 있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한 60조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뭐 이 그 IPO 시장의 유입이 이제 뭐 그 유입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개인 청약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기관 투자자의 이 배정 물량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 예측을 통한 가격 발견 기능이 이제 뭐 축소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올해보다는 어떤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 그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뭐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볼 이럴 필요성이 생겼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IPO 시장 동향인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IPO 시장도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미국에서의 월별 IPO 건수인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로 볼 때 상반기에 비해서 특히 올해 6월 이후 하반기 들어서면서 IPO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 미국과 홍콩, 중국 등에서 이제 IPO하는 업종에 관한 사항인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업 이름들은 어차피 이제 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왼쪽 오른쪽 끝에 주로 어떤 업종들이 상장을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이 부분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헬스케어, 면역 치료제, 클라우드 헬스케어, 그다음에 RNA 치료제, 그다음에 그 이커머스, 그 핀테크, 세포 치료, 그 인슈어테크, 이와 같이 지금 주류를 이루는 것이 뭐 플랫폼이거나 뭐 핀테크이거나 또는 여전히 이제 뭐 바이오이거나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올해 그 나스닥이나 S&P 뭐 이런 그 벤치마크 지수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였지만 특히 IPO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르네상스 ETF의 그 쉐어 아웃스탠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공모주에 이제 투자하는 일종의 이제 뭐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에 그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이 엔트그룹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뭐 이 역사상 이 거의 최대 규모 혹은 이제 뭐 이 그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엔트그룹이 상장 직전에 이제 뭐 상장이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 마윈이 이제 뭐 이 그 말을 잘못해서 단순하게 벌어졌던 해프닝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조사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뭐 이 기존 금융권과 이제 이 플랫폼과의 어떤 이제 뭐 이 그 갈등에도 원인이 있고 그 감독 당국의 우려에도 원인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이 금융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60% 이상인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이 대출입니다. 대출. 즉 그 일반 금융기관들, 은행들은 어떤 이제 여신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엄격한 그 뭐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적용을 받는 데 비해서 이런 플랫폼들에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급격하게 이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이제 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뭐 이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우려가 이제 이 바탕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치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중국에서 이 금융 플랫폼이 아니라 일반적인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어떤 이제 그 규제안이 또 한 번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이 그 배달의 민족을 이제 뭐 딜리버리 히어로가 M&A 하는데 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던 뭐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즉 이 그 플랫폼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이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 뭐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이 우리나라 또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 리스크가 이제 뭐 이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뭐 이 유의해서 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장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 이 그 최근 한 몇 년 동안을 보면 상장 심사 승인율은 대체로 한 8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도 큰 변화 없이 그 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최근에 이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일반 기업 상장 요건보다는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요건으로 이제 상장을 신청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미승인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면 이익 미실현 요건으로 이제 뭐 이 상장 심사를 청구했던 회사들이 상장 심사 도중에 철회를 하거나 최종적으로 미승인을 받는 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 그 뭐 제도적으로는 일단 이제 이익 미실현 기업들이 이제 뭐 이 그 상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턱은 넓게 열어놓고 있지만, 그 어떤 이제 뭐 이 심사 과정에서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와 같이 뭐 이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이 그 여러 가지 상장 요건이 적용되는 그 상장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역시 내년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테슬라 요건, 기술 평가 요건, 성장성 추천 요건, 이 세 가지가 이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이런 요건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씩 달라지는 점, 이 요건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뭐 염두에 둬야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그 기술 성장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그 기술 성장 특례는 앞에서 보신 트랙 중에서 이제 기술평가 트랙을 의미하는데, 이 기술평가 트랙은 애초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요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용 폭이 확대가 돼서 중견기업들도 이제 이 그 트랙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 상장을 추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변경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년 평균 매출액이 한 20% 이상으로서 해외 진출이 이제 뭐 가속화되고 있거나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뭐 이런 기업들에 그 한해서 그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그 기술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이 그 기술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평가를 통해서 상장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트리플 B, 싱글 A 두 군데 이상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트리플 B, 싱글 A 이상 등급이면 상장심사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이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이제 뭐 더블 A, 싱글 A 이 이상의 등급을 받는 회사들은 기술성 자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상장 심사 기간 중에 받아야 되는 전문가 평가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제 뭐 생략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장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이 베너핏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기술 평가를 이제 뭐 상당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가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이 그 전문 평가 기관들의 어떤 기술 평가, 이것은 이제 뭐 좀 더 강화가 되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 13개였던 전문 평가 기관을 18개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4주에서 이 기술 평가 기관을 6주로 확대를 했고, 현장 실사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기술 평가 트랙을 앞에서는 이제 이 중견기업들에게도 이제 뭐 적용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이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면 외국 기업도 이 기술 평가를 통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길이 그 올해부터 이 그 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고, 올해 이미 이제 뭐 한두 개 회사가 이 트랙으로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내년 이후에는 이 트랙으로 청구를 하는 회사들이 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테슬라 요건과 이제 뭐 주관사 성장성 추천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사항들을 이제 뭐 이게 그 뭐 좀 잘 그 집중해서 보는지 뭐 이러한 사항들이 좀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심사 요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4차 산업의 경우에는 언제쯤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변경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 자체의 뭐 독창성과 이 그 산업적인 파급력 이런 데에 이제 뭐 조금 더 이 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에 비해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임상 몇 상까지 진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느냐, 뭐 특허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점이 이제 주요 심사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뭐 이 파이프라인 자체, 단일 파이프라인이냐 아니면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하고 실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 그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바뀌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뭐 이 그 시장 동향하고 뭐 이 상장제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